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어머님분들이 많으셔서 좀 그렇긴 한데 주변에 이제 약간 50대 넘은 남성분들이 대부분 이런 질환들을 많이 겪고 있어요. 알고 계시면 좋겠죠. 주로는 이런 증상이에요. 소변이 이전과 다르게 시원치 않아요. 잔뇨감이 생기기도 하고요. 소변 줄기가 약해지기도 하고 힘을 줘야 나오기도 해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전립선 비대증을 의심하게 되고요. 일단은 구조가 요 신장이 있고 신장에서 요관으로 방광으로 이어져요. 그러면은 소변들이 요 방광에 모여 있다가 이제 한 번에 배출이 되게 되는데 어느 정도 차게 되면은 그때 배출될 때 이제 요도라는 관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이 돼요. 그 사이에 전립선이라는 요 기관이 하나 있어요. 그 콩알만한 게 이제 그런 이제 그게 있는데 이게 커지는 거예요. 이제 요도에서 양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원래는 통로를 막지를 않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뭐 암이나 이런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종양처럼 커지면서 요관을 막게 되면 여기 소변이 좀 차기도 하고 소변 줄기도 약해지고 그렇겠죠. 이때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합니다. 주로는 50세 이상의 남자에서 많고요. 60대 넘어가기 시작하면 40에서 70%예요. 상당하죠. 반 이상이 겪고 있다는 소리예요. 굉장히 흔한 질환이기도 하고요. 노화에 따라서 점점 증상도 악화되고 유병률 늘어나고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원인은 명확하게 이게 왜 생기나는 밝혀진 게 없어요. 아직까지는. 네, 뭐 추측하기로는 노화에 따라서 성호르몬이 변화가 되면서 전립선 내 간질세포나 상피세포가 증식을 하면서 얘들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대해지고 뭔가 증상이 생기는 거죠. 증상들은 이런 것들인데 빈뇨라는 거는 자꾸 소변을 보게 되는 거, 그리고 절박뇨라는 거는 소변을 참기 힘든 증상, 그리고 야간뇨라는 건 밤에 여러 번 가야 되는 그걸 말하는 거고요. 잔뇨감은 소변을 봤는데도 좀 덜 본 것 같이 계속 뭔가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고요. 양뇨라는 건 소변 줄기가 많이 약해지는 거고, 요 주저라는 거는 소변을 보러 갔는데 내가 힘을 많이 줘야 나와요. 쉽게 보기가 힘든 그런 걸 말하는 거고요. 간헐뇨라는 거는 소변 줄기가 한 번에 쭉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끊어지듯이 나오는 거를 간헐뇨라고 하는데, 이런 증상들이 대표적인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입니다. 일단 진단은 여러 가지를 물어봐요. 일단 이 사람이 뭐 이런 증상이 얼마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병력 청취를 하고요. 두 번째로 직장 수지 검사라고 해서 이건 직장 쪽에 손가락을 넣어서 전립선을 실제로 만져보는 거예요. 만져가지고 얘가 얼마나 커졌나 비교를 해보는 거고요. 소변 검사로 이제 혈뇨나 요로 감염이 있는 건 아닌지, 뭐 전립선 염증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걸 감별을 하고요. 초음파 검사를 해서 크기를 확인을 하고,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경우에 이제 소변이 잘 안 나가다 보니까 신장 기능이 같이 망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크레아티닌 검사를 해서 신기능을 측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전립선 특이학원이라고 PSA라는 수치가 있는데 요게 높아져 있으면 전립선이 많이 커져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거 검사를 하고요. 요속 및 잔뇨량을 검사해서 뭐 잔뇨가 남아있진 않은지, 소변이 시원하게 잘 나가고 있는 상태인지 이런 걸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증상 점수표를 통해서 얼마나 심한지도 알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소변이 남아있는 그 잔뇨감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점수를 매기고요. 두 번째는 한번 소변을 보고 2시간도 안 됐는데 또 가야 돼요. 이런 뭐 자주 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지 않는지, 그게 얼마나 자주 있는지를 점수를 매기고요. 그리고 소변 줄기가 한 번에 시원하게 나오지가 않고 끊어져서 나오는 건 없는지 그거 횟수를 재고요. 또 이제 소변을 좀 참기 어렵고 좀 지리게 되고 이런 횟수가 많이 있는지 그걸 측정하고요. 그리고 소변 줄기가 내가 약하다고 실제로 느낀 게 얼마나 자주 있는지 그거에 대한 점수를 매기고, 이제 소변을 볼 때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와서 내가 계속 힘을 좀 억지로 주게 되고 이런 게 얼마나 자주 느끼는지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밤에 몇 번이나 소변을 보러 가야 되는지 이런 거 점수를 매겨가지고요. 다 더한 다음에 1점에서 7점 정도면 그냥 경증 정도로 보고요. 그리고 8점에서 19점 정도면 중등도, 이제 그 이상이면은 많이 심하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전립선이 커져 있다고 거기에 비례해서 이 점수가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뭐 관리하고 이런 거 측면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치료할 때 보통 양방 쪽에서는 첫 번째는 대기요법이에요. 기다려 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노화에 따라서 증상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심해지지 않는지, 그냥 그 정도로 관리가 잘 되는지 그걸 체크하면서 이제 기다려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점점 심해지고 너무 불편해 한다 하면은 약물 치료라든지 수술적 처치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쓰는 약들이 요 알파 차단제랑 안드로겐 억제제라는 요 두 가지 약물인데, 이제 알파 차단제 뭐 하이트린, 하루날딘, 뭐 트루페스, 플리바스 이런 것들이 좀 유명하고요. 이런 것들이 뭐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은 성기능이 감퇴된다든지 어지럼증이나 무기력증이 생긴다든지 하는 부작용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안드로겐 억제제도 프로스카 아보다트 이런 것들을 쓰는데 마찬가지로 성기능을 좀 감소시키고 내가 쇠약해졌다라고 느끼게 하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는 서양 쪽에서는 이런 거 안 쓰고 좀 생약제제로 대체해가지고 이렇게 하려는 움직임들이 많이 이제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걸로도 조절이 안 되고 이 사람이 너무 불편해한다 하면은 실제로 전립선을 절제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레이저로 시술을 한다든지 이런 치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립선이 크다고 큰 것만큼 내가 증상이 불편해지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이게 비례하지 않고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 말은 평소 생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도 돼요. 그래서 고기를 좀 피해주고 식이섬유소가 많은 채소나 과일류를 많이 먹어주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 이제 뭐 좀 비만이다 이런 다이어트가 필요하고요. 좀 소변을 오래 참는 습관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게 좀 더 악화시키기 때문에요. 소변을 좀 마렵고 하면 그때그때 해결하시는 게 좋고요. 술이나 카페인 같은 게 이런 걸 악화시킨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그런 걸 피하셔야겠죠. 이제 한의원으로 오면은 침이나 약침 치료를 많이 하게 돼요. 이 골반 안쪽에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골반 안쪽에 있는 근육들을 침으로 많이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이런 증상이 많이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들에 이제 침 치료를 하고요. 그리고 이런 전립선 기능을 실제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그런 약침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약침들을 써서 뭔가 골반의 순환들을 촉진을 시켜주면 이런 증상들이 많이 좀 개선이 되고 하는 걸 많이 봅니다. 두 번째로 한약을 쓰기도 해요. 이런 뭐 약물로도 조절이 안 되고 이런 분들도 아까 서양 쪽에서 생약제제를 많이 쓰는 움직임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생약들이 사실은 한약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치면은 그런 한약들이 이런 이뇨시키는 작용들이 뛰어난 약제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썼을 때 좀 효과적으로 개선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한 50대 넘어가기 시작하면 남성분들이 뭐 반 이상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편한 질환이기도 한데 얼마든지 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관리하고 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런 거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어디로 오시면 될까요?